전화 받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디지털 접수가. 아씨, 이게 복사하다가 기계 이상하게 몇장 빠져 있거든요. 이게 기계 순서대로 넣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하고 있구나. 자, 보자. 자, 오늘은 파트 3. 파트 3. 그래, 파트 3 좋습니다. 자, 파트 3. 어제는 파트 2였었죠. 파트 2에 나와 있는 그거 내용 그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제 파트 3. 네. 자, 보도록 하죠. 소리 들어가겠지? 하나, 둘, 셋. 좋아. 파트 3. 아이고 삭신이야. 자, 파트 3에 우선 처음에 살펴본 문제는 저기 첫 페이지. 왔어요. 왔어요. 이제 오시네. 여기 있습니다. 네. 거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네. 언제 거냐? 서울대 건데 2015년 거네요. 15년 기준이에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죠.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양초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양초 연소 반응.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초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그 심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불이 이렇게 샥 붙어요. 이렇게 불이 붙었어. 자, 뭔지 아시겠죠?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발표를 해봐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1 파라핀. 아니, 지웠어. 파라핀의 연소 반응. 자, 여기 파라핀의 연소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문제에서 요 주어져 있는 요 양초 요 재질을 그 화학식을 줬어요. 화학식을 뭐라고 줬냐면 탄소에 수소 3개에 탄소 CH2에 25개 그리고 탄소에 수소 3개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화학식을 줬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딱 보면 뭐 이게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단순하게 좀 쓰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네요. 탄소가 25, 26, 27 그럼 탄소가 27개고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50, 56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살펴보면 우선 이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얘가 1 탄화수소구나. 탄화수소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온리탄소, 온리수소로만 그 구성되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오직 탄소, 수소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그걸 이제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 탄화수소 중 얘는 또 하필 뭐예요? 탄화수소 중 하필 뭐예요? 탄화수소 중 하필 뭐예요? 하하, 이 사람들. 예? 에테인은요 탄소가 2개일 때고요. 탄소가 이렇게 많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이름 붙이기가 있습니다만 그거까지는 나도 다 못 외우니까 그거 말고 이 종류 탄화수소 중 종류
이런 걸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하죠. 자, 알케인이라고 하는 탄화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분자식이 탄소 N개이면 수소가 2N 더하기 2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탄소가 27개죠. 그럼 여기다가 27 넣으면 2배 해가지고 2 더하면 56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물질은 탄화수소 중 하필 또 알케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이렇게 뭐 화학을 좀 기본적으로 좀 배우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하이탑 화학 원 이런 데도 이게 약간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 교과 과정 그 참고서에도 이게 이제 나오니까 뭐 이 정도 알아둡시다. 뭐 이거 말고 뭐 알킨, 알카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까지 가면 좀 뭐 내용이 너무 그냥 방만해지니까 방대해지니까 됐고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이 탄화수소 이게 상품이 돼서 나타나는 것. 자,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상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상품이요. 상품이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네, 돈 주고 받고 살 수 있는 거 상품. 대표적인 상품. 하루에도 엄청나게 거래돼요.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대표적 상품. 뭐가 있을까요? 좋아. 오빠 이름이? 상민이 오빠. 상민이 오빠. 생각나는 거 없어요? 탄화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상품. 알코올은 산소가 들어갑니다. 알코올은 산소가 들어갑니다. 뭐라고? 당메스요? 부탄.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뭐야, 부탄가스. 예, 맞아요. 무슨, 예, 부탄가스. 예, 부탄가스 좋습니다. 바로 부탄가스를 포함한 석유화학 제품이요. 우리가 소위 석유라고 하는 거 있죠? 석유가 다 저 탄화수예요. 그 석유 아시죠? 이게 땅 파면 그 나오는 시꺼먼 거. 그 석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하죠. 이제 보통 그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증류를 해가지고는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경유, 뭐 휘발유, 등유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 다 원래 석유라고 하는 혼합물에서 분별 증류를 통해서 이제 분자량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뭐 분자량이 크건 분자량이 작건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거죠. 탄소가 무려 27개니까요. 부탄가스라고 하는 이 부테인은 탄소가 4개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몇 개겠어요? 오면 이거 4 넣으면 몇 개겠어요? 10개겠죠? 10개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분자량이 작은 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작고 분자량이 크고 뭐 그런 차이인 거지. 어쨌건 얘도 탄화수소용 알케인, 얘도 탄화수소용 알케인입니다. 그래서 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뭐 상품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바로 석유화학 제품 관련군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루 종일 엄청나게 거래된다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주의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여하튼 요거 됐다. 갑자기 또 급 생각난 건데 석유, 그러니까 맨 처음 땅에서 뽑아 얼렸을 때 이거 원유 있죠? 원유. 우리가 이제 자동차 휘발유 주위에서 자동차 부르릉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운행해서 석유라고 하는 게 아무런 특별한 특징이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원유, 석유 이런 애들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것도 위험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켈시노진이에요. 켈시노진이 뭐죠? 발암 물질이요. 그러니까 뭐 석유를 가져다가 우리가 직접 먹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석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석유나 원유 근처에 오래 있게 되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겠죠. 그 증기를 들이마시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 증기가 굉장히 큰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 10년 전 사건이라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마 그때가 삼성이었을 거예요. 삼성물산인가 했을 텐데
거기서 그 기름을 싣고 온 유조선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침몰을 하는 바람에 그 원유가 서해안 앞바다에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 사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서해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그 휘발유나 이렇게 뭐냐면 경유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지만 원유는 색깔이 어떤 줄 아세요? 원유는 색깔이 어떠냐면 시꺼매요. 딱 봐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블랙. 시꺼매요. 근데 끈적하게 시꺼매요. 누가 봐도 굉장히 불쾌한 어떤 그 외관을 갖고 있거든요. 걔가 서해안 앞바다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해안 앞바다에 갯벌, 물고기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거기 이제 어장 이런 거 다 황폐화 됐겠죠. 거기서 나도 뭐 굴 껍질, 굴 뭐 조개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앞바다에 가가지고 막 이게 다 이게 기름 걷어내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때 화학 선생님으로서의 조언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그 장소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젊은 사람들이 당장 가서 막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도 못 느끼셨을 텐데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게 원유 증기를 흡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 폐 이런 데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물질에 의한 암은 꽤 수십 년 이후에 진행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0대니까 나중에 40대나 40대 중반에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내가 그 원인이 10년 전에 서해안 앞바다에 기름 닦은 게 원인이었을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 누가 유출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돼, 알겠어요? 대신 뭐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누구한테? 기름 누출한 애한테 소송을 해서 지보고 치우라 그래야지. 왜 우리가 가서 그 난리를 쳐?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원유 유출한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삼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삼성은 책임 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 1도 안 졌어요. 1도 안 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건희가 살아있을 텐데 이건희가 뭐 환경부담금 등등해서 몇천억 내겠다고 하는데 그때 뭐 100억인가 내는 걸로 끝났어요. 거기 서해안 앞바다 뒤덮었기 때문에 서해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경제적 피해가 그때 2010년도인데 그때 피해가 한 2조 원대였거든요. 경제적 피해가 2조 원대였는데 삼성은 100억 내고 통쳤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기름 닦을 정신에 뭐 하라고요? 소송 걸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소송 걸어서 회사를 거덜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화학 선생님으로서의 팁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 못 한다고. 당시에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건데 걷다 대고 뭐 초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은 못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 근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때 가서 자원봉사를 가셨던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네, 이게 좀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렇죠? 네. 자, anyway.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요런 그 뭐냐면은 탄화수소 중 양초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또 파라핀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파라핀도요 석유 추출물에서 일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양초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의 석유화학 생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불이 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소 반응을 작성해봐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당연히 연소 반응은 누구랑 반응하는 것입니까?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산소랑 반응하는 걸 작성해봐라 뭐 이거 아니야? 뭐 어렵나요? 그래서 뭐 이제 27개 56개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탄소 N개, 수소 2N 플러스 2. 그럼 이제 얘가 닉이랑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해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뭐 중학생 정도의 화학 지식만 있다면 이게 완전 연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죠? 그 유명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죠? 바로 물.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양변에 또 뭘 맞춰줘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 탄소가 n개니까 여기다가는 n. 그 다음에 수소가 2n 더하기 2개니까 여기다가는 n 플러스 1 하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양쪽에 탄소, 수소 개수가 맞죠.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산소는 여기에 n 플러스 1개, 요거는 2n개니까 3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여기 2가 있으니 2를 곱해주면 양쪽에 질량 보존이 맞겠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n에다가 27 넣고 쫙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봤을 땐 일종의 빵점 방지 문제. 무슨 문제? 빵점 방지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입시에서 학생이 서울대 시험 보러 왔는데 학생이 빵점 맞았다 그러면 이건 서로 민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시 문제는 이렇게 빵점 방지 문제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긴장 좀 풀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거기에 뭐 간단하게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가 각각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어 이용되는 예를 드시오. 근데 예를 근데 네 가지나 들려요. 네 가지. 이게 은근히 네 가지 생각해 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탄소화물이 그래서 이제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래요. 그럼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또 자, 첫 번째가 내연기관이 있겠죠. 내연기관. 그 내연기관이 뭐예요? 내연기관? 저 기름 넣어서 붕 가는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엔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연기관에 휘발유 집어넣고 거기서 연소시켜서 자동차가 달려가잖아요. 그럼 이 내연기관은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연소를 통한 연소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소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거는 나도 생각을 잘 못했는데 어떤 중학생하고 얘기하다가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기구 알죠? 열기구. 이게 큰 주머니에 공기 데워가지고 하늘로 붕 뜨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것도 그 열기구 안에 그 휘발유를 연소시키는 그 안에 난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난로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가 공중으로 붕 뜨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뭐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위치 에너지로 바꾼 거겠죠. 그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생각이 나. 그렇지. 화력 발전소. 자, 화력 발전소가 뭐예요? 뭐 태우는 거예요? 화력 발전소에서 보통 뭐 태워요? 화력 발전소에서 보통 뭘 태워요? 석탄을 태웁니다. 석탄. 그리고 이제 석유 생산물의 일부도 태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석유 원유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아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쓰면 거의 버릴 게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이리저리 하는 뭐 생산 과정에서 약간 남는 찌꺼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석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활 태워요. 그럼 뜨끈뜨끈해지겠죠. 그럼 거기서 막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얘들을 이제 막 이것들을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요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무려 4가지를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쓰면 참 아리까리한데, 이게 뭐 판사와 연소 에너지로 이제 다른 에너지로 바꾼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할 거냐?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연료전지. 연료전지란 말 아세요?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소 가능한 물질을 이제 이게 연료전지는 조금 애매하겠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얘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연료전지는 연소 가능한 물질, 그러니까 이 연소 가능한 물질은 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소기체, 아니면은 저기에 있는 저런 탄화수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알코올도 가능해요. 그래서 연소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가져다가 물질을 연소 반응 없이 전기를 생성해내는 배터리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보통 분명히 이 물질은 연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을 하면 큰 열에너지가 나오는 물질이라고 확신을 하면 걔를 가져다가 배터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연소 반응이 없이, 그러니까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는데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꿀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 붙는 것 없이 이제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도 묘하게 이제 이것이 한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불이 활활 나는 게 아니라 연소 반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소랑 결합을 하는 화학적인 어떤 변화는 있어서 뭐 일부 연소라고 할 수는 있으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예로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볼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케미컬 커플링. 자,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케미컬 커플링은 원래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에 자발성이 큰 반응을 같이 진행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만 내버려뒀을 때 잘 안 될 것에 그 옆에다가 그것과 연계된 새로운 반응을 같이 반응을 시키는데, 그 새로운 반응은 굉장히 자발성이 커서 굉장히 자발성이 큰 반응에 엎혀서 내가 목적으로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뭐 화학 짝지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의 재련 과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철의 재련 과정에서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요 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철 형태로 있을 땐 한 1300도 정도의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여기서
철과 이렇게 철과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이름은 산화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이름으로는 철광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우리가 재현이라고 할 때, 그냥 생 철광석에다가 철을 재련해 내려면 무려 1300도의 열을 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1300도의 가열을 하려고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능화학 원 교과서엔 어떤 반응이 소개가 되냐면, 여러분 뭐 수능 쳐본 사람은 알 거예요. 초반에 무조건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난데없이 탄소. 이 탄소를 기술적으로 뭐라고 하죠? 이걸 또 코크스라고 하죠. 코크스. 그래서 얘를 반응을 시켜서 뭐를 만들어? 철을 재련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열을 쓰면은 여기 2고 3이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3 해주면은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900도씨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흡열이었던 게 뭐 완전히 발열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흡열에 필요한 열 에너지가 확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로 900도씨로 떨어지면 공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연소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나오는 연소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연소열을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연소 에너지, 그러니까 연소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거 얘들을 찾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네 가지나 찾으라고 해서 네 가지 이게 생각해 봐도 그렇게 네 가지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됐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온라인으로 본 사람 있나? 있네. 어이씨, 소리 들리나? 현춘, 소리 잘 들려요? 현춘, 소리 잘 들려요? 그럴까요? 이게 아무 말도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용. 뽕. 하나, 둘, 셋.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지? 소리 들려요? 좋았어. 됐어. 이 사람 접속해놓고 주무시나? 아니, 뭐 묻는데 답을 안 하시지? 그래. 자, 그 다음 뭐 합시다. 자, 자꾸 이제 여칩니다. 여칩니다. 에잇. 자, 그 다음 거기에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초가 연소될 때 촛불은 파라핀 왁스로 직접 옮겨 붙지도 않고 뭐 해서 설명하고 촛불의 크기, 여기서 뭐 연소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뭐 상변화 설명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촛불이 이게 타 들어가서 불꽃이 활활 펴지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요, 그냥 뭐
심지에 불 붙어서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설명 들으시면 우와 저런 것까지 다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깜짝 놀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자 라이터나 성냥에 불을 옮겨 가지고는 여기에 촛불에 딱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맨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심지의 연소입니다. 맨 처음엔 저거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촛불이 있으면 중간에 조그맣게 실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면으로 돼 있는 실이에요. 면 알죠? 면. 요런 재질을 면이라고 이런 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을 좀 굵게 꼬아 가지고 양초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불을 옮겨 붙이면 거기 심지에서 먼저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심지 이 녀석의 물질 구성이 뭐죠?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죠? 심지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죠? 화학적으로 이런 물질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답!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말 듣죠? 왜 그냥 평소에 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거 떡볶이 이런 거요. 떡볶이, 라면 이런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최고의 적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거 막 처먹으면 막 배 나오고 살찌고 막 그거 탄수화물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이게 조금 더 분자량이 더 커지면 이런 식의 이제 섬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분자량이 조금 작으면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고 분자량이 좀 많이 붙어서 중합 반응이 많이 돼서 분자량이 커지면 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꼬아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심지도 만들고 그리고 그 분자량이 너무 커지면 그게 나무 같은 이런 섬유들도 되는 거예요. 나무 알죠? 나무도 기본적으로 이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제 걔는 분자량이 억수로 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 N개에 H2O M개 이런 식의 분자식을 갖는 게 심지예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N과 M은 이제 임의의 자연수겠죠. 그러면 처음에 성냥을 거기에 심지에 불을 딱 옮겨 붙임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탄소 N개 H2O N개로 되어 있는 이 심지가 누구랑 반응을 한다?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역시나 이것도 특별한 뭐 일이 아니라면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할 때 탄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H2O는 그대로 여기는 M개고 그대로 H2O만큼 빠져나오겠죠. 그럼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냐면 2M개 N개니까 2M 플러스 N개의 절반. 여기서도 이런 식의 그 뭐냐면 화학식을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아니죠. 여긴 이거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요 산소는 이게 그대로 이거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산소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M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실수가 나왔네요. 어쨌건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반응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반응은 이 연소 반응은 당연히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당연히 발열이죠. 종이나 옷 같은데 불 붙으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당연히 뜨끈뜨끈 열 나오잖아요. 그건 발열 반응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심지를 연소를 시켰을 때 저기서 뜨끈뜨끈한 발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을 붙이면 심지 끝이 이제 검게 그을리죠. 그러면서 발열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1에서 생성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체 파라핀 철자가 맞나 이거? F 두 개였나 하나였나? 철자. 나이 들수 이게 철자 헷갈린다니까 이거. 파라핀 뭐였더라? 철자 F 두 개구나. 파라핀. 고체 파라핀이 액체로 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초에 불 붙여 보면 다 아는데 곧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양초 물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초가 녹아져 여기 이제 흥건하게 액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이 심지 끝에서 불이 붙어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여기서 이제 융해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융해 과정은 당연히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당연히 흡열이겠죠. 그러니 지금 저 심지 끝에 연소열을 이용해서 저렇게 흡열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와요? 기와 전에 타고 올라간다. 구렁이가 담을 타고 넘어온 거야? 타고 넘어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집에 담을 넘어가? 타고 넘어가? 야, 이거 담 넘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담 넘는다, 이게 범죄잖아요? 담 넘으면 범죄지. 근데 그렇게 사는 그 마을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사는 마을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저 중국 어디에 소수민족 중에 인구가 많지도 않아. 한 몇백 명 단위의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서만 벌어진 일인데 우선 거기는 첫 번째 남자가 경제활동을 안 해요. 남자애들은 탱자 놀아요. 모든 경제활동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밥 깔고 이렇게 밥 깔고 비료 주고 전부 여자가 다 해. 좋지. 민준 싫어요? 여자가 다 해. 남자애들은 낮에 탱자 놀아. 그리고 그 낮에 탱자 노는데 사실 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놀면서 남자애들 어슬렁 지나다니면서 밥 가는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싹 눈을 이렇게 싹 마주쳐 이렇게 마주쳐 이렇게. 그럼 여자애들도 일하다가도 이렇게 봐 이렇게. 그러면 살짝 그 짧은 사이에 신호를 주고 받는 거래. 그리고 나서 해가 지잖아. 그러면 그 남자애가 그 여자의 집을 넘는 거래. 그리고 그날 자고 다음날 새벽에 몰래 나오는 거래. 그러면 이 담을 넘는 남자가 꼭 한 명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남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애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애기는 그 마을 공동의 악이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애기가 누구 애기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새롭게 태어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아저씨가 다 아빠인 거예요, 그냥. 모든 아저씨가 다 아빠 삼촌이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안 돼요. 대충 보면 닮았잖아요. 닮았으면은 쟤는 이렇게 닮았잖아요.
다 짐작한대요. 짐작하는데도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애들을 전부 다 마을에서 공동 육아를 한대요. 공동 육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남편과 아내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 혼인 형태를 유지하는 100여 명 정도의 아주 소수 민족이 있대요. 민준 어떻게 생각해요? 민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수민 어떻게 생각해요? 신기하죠. 그런 갑자기 담는다니까 갑자기 훅 생각이 났네요. 저 anyway. 자, 그럼 자 방금 뭐 타고 넘는다고 했죠?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저 액체 파라핀이 심지를 따라 위로 상승합니다. 위로 상승합니다. 이때 이 위로 상승하는 기술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위로 상승해요? 표면적이 좋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죠? 왜 위로 상승하죠? 표면 장력 좋아요. 표면 장력 해도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을 그냥 일단 양동이 같은 거 담아뒀을 때 이런 거는 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던 Y책 있잖아요. Y책 알죠? 민준이 Y책 가서 Y책 알죠?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에 뭘 걸쳐두죠? 뭘 걸쳐둬요? 수건 이렇게 걸쳐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이 수건 따라서 이렇게 흥건해지죠. 이렇게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이런 일의 설명 방식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관 현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겁니다. 자, 바로 심지를 구성하는 면사 내부 미세 섬유들이 바로 모세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옷 이런 거 섬유를 보면 그냥 2차원 면 같지만 실제로 얘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얘 2차원 아니고 1차원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뭐 시실 날실 이러면서. 그래서 걔네들 다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미세 섬유들인 거지. 그러면 그 미세 섬유들의 가닥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면이라고 하는 그것도 심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미세 섬유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미세 섬유입니다. 자, 여기에 그 미세 섬유에 이 양촌물이 이렇게 이제 적셔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양촌물이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승해 올라가는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양촌물과 이 면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이 미세 섬유 사이의 인력 때문인데 여기서 어떤 인력이 생기느냐? 그 인력을 일종의
부착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인력은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분산력이겠죠. 분산력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화수소죠.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이 양초물은 당연히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양초물은 당연히 극성이 크겠어요, 극성이 작겠어요. 양초물은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아까 얘기했죠. 양초물의 구성이 뭐라고 했어요? 양초물은 뭐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탄화수소라고 했었죠. 뭐하고 뭐로만 구성돼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잖아요. 근데 탄소하고 수소는 서로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전기음성도가 거의 차이 나질 않죠. 거의 차이 나질 않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도 극성이 크다 작다? 극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양초물은 거의 무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원유 유출을 얘기를 했지만 원유 유출되면 바닷물에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왜 안 섞이겠어요? 물은 극성이 큰데 저기에 있는 탄화수소는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안 섞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초물은 극성이 상당히 크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심지는 미세소면은 이게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극성이 큰 편이에요, 극성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 극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까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외에 뭐도 들어가죠? 산소도 들어가죠. 산소가 탄소나 수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 심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은 극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극성인 녀석하고 극성인 녀석 사이에 어떠한 인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분산력밖에 없어요. 다른 뭐 특별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양촌물과 여기 이제 미세섬유의 탄수화물 사이의 분산력으로 이 부착력이 작용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점관한테는, 그 면접관한테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말 하나만 써도 그냥 이게 딱 그 답이 맞는 거야. 근데 이 말 안 하잖아? 이 말 안 하면은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말 꼭 써야 돼요.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화학 원 교과서에 나와요. 수능에도 거의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일반화된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다, 올라갔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불 붙었죠? 심지 타죠? 녹았죠? 올라가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바로 액체 파라핀이 상승했죠. 심지 끝 불꽃 주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체로 증발하겠죠. 뭐 기체로 증발한다 대신에 뭐 기화라는 말을 써도 좋고요. 기체 상태로 증발한다는 뭐 기화한다는 같은 말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끓는 점은 300도인데 파라핀의 끓는 점이 300도라고 돼 있죠. 녹는 점은 5, 60도고 뭐 끓는 점은 300도인데 거기 뭐 저기 불꽃 온도는 뭐 600도네, 1400도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증발해서 기체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기체 상태 파라핀과 산소 사이의 뭐가 일어난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앞서의 1번 문제처럼. 그래서 1번 문제에 파라핀의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연소 반응식이 여기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잘 봐, 잘 봐. 퀴즈. 고체 혹은 액체 파라핀에는 불이 붙을까요? 고체나 액체 파라핀에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자, 그 양초에 불 붙여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혹은 양초를 오래 태워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고체나 액체 파라핀에는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불이 절대 붙지 않죠. 절대 붙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그래서 양초에 불이 붙는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심지를 뚝 잘라버려요. 그럼 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요. 양초 너무 오래 태우다 보면요. 이게 이 심지 끝이 닳아가지고 심지 끝이 그 양초 물 속으로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양초가 심지가 힘마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울어가지고 양초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불 어떻게 되죠? 꺼집니다. 그리고 토치죠, 토치 알죠? 푹 하는 거. 그걸로 양초 이런데 이런 고체에다가 대면 어떻게 돼요? 불 붙어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냥 녹기만 하고요. 안 붙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 말은 고체나 액체 파라핀은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왜일까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답할 수 있습니다. 왜 고체 혹은 액체 파라핀에는 불이 안 붙죠? 붙냐? 너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분산력이 강해서? 분산력은 분자간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연소 반응은 화학 결합에 대한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은 분산력에 비해서 보통 1000배에서 10,000배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분산력은 큰 제한 요소가 못 돼요. 그래서 분산력과 화학 반응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관 지었을 때 그래 큰 영향은 없어요. 자, 왜 여러분 고체 혹은 액체 파라핀은 불이 안 붙고 기체에만 붙을까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불이 여기에만 붙고 이 불이 액체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초에 불 붙여보면 액체는 분명히 이게 연료일 텐데 여기는 불이 안 옮겨 붙거든요. 왜 그럴까요? 표면이 적어서 비슷했어요. 조금 더. 분자 가까워서? 밀도가 높아서? 그래요?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불의 3요소.
그 초등학교 때 보면 한 번씩 그 소방관 공무원들 있죠. 소방관 언니 오빠들이 한 번씩 초등학교에 와서 안전교육 할 때 있거든요. 혹시 그거 받아본 사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소방관 언니 오빠들 오셔가지고 막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영상도 보여주고 여러분 무섭죠? 이러면서 이런 이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해보. 미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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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죠?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이 김용민이요? 뭐라고? 아 연수 그래 연수 언니 그거 해본 적 있어 없어요? 보통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소방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불의 3요소라고 하면서 막 불이 나는 장면 보여주고 불 끄는 장면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방관 언니 오빠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불의 3요소 바로 뭐예요? 산소, 발화점, 그리고 태우파. 바로 첫 번째 연료가 필요하죠. 탈론이 필요하죠. 탈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샨쇼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온도가 필요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연료와 산소를 이제 소방 용어로는 이런 말을 쓰겠지만 화학 반응 측면에서는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화학 반응에서는 화학 반응이란 측면에서는 이 둘이가 뭐겠어요? 반응물인 거고요. 화학 반응 측면에서 얘는 뭐겠어요? 어떤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차가울 때는 불이 안 붙잖아요. 이게 화학 반응에서 화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그게 일종의 이제 방화사가 돼서 그 다음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연수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소방관 아저씨 언니 오빠들은 연료, 산소,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화학자 측면에서는 반응물과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따로따로 있어도 돼요. 반드시 동시에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불이 나려면은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고체, 액체에는 불이 붙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각 연료에 해당하는 충분한 산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바로 액체 아니 뭐 고체 액체 파라핀에는 O2가 섞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표면적을 넓힌다는 얘기를 누가 했는데 표면을 넓힌다는 게 뭐냐면 반응한 물질들끼리 잘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또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중세시대 있죠. 중세시대 기사 나오고 막 공주님 나오고 막 용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용 드래곤 나오고 막 기사가 막 공주님 거기서 결혼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알죠. 그 중세시대 그 중세시대 때 그 장원 경제라고 해서 이제 영주가 킹한테 이제 로드가 킹한테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일정 지역을 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가 일정 지역을 꾸려 나가는 그 지역 경제 공동체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그 장원에서 중세시대 때 장원에서 1급 보안 시설이 어디예요? 1급 보안 시설. 그러니까 이게 무려 한 4, 500년 전 얘기잖아요. 4, 500년 전 얘기라 우리 피부로 안 닿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유럽, 우리나라는 아닌데 중세시대 유럽에 이런 장원 경제에서 1급 보안 시설.
식량이? 어제 무식량 중요하죠. 중요하죠. 1급 보안시설. 1급 보안시설. 물도 중요하죠. 고기요? 고기 중요하죠. 연수 고기 그래. 고기 좋아. 우리 연수님 고기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해요? 그래? 고기 안 먹고 그럼 연수님 뭐 먹어요? 주면 먹는데 굳이 찾아 먹지는 않는다.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줬을 때 고기와 야채를 주면 뭐 먼저 먹어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고기 좋은데 바로 놀라우게도 1급 보안시설이 어디냐면요. 풍차예요. 풍차예요. 웬 풍차? 왜 풍차? 자, 풍차에서 뭐예요? 설마 그때 풍차로 뭐 풍력 발전할 건 아니었을 거고요. 중세시대가 풍력 발전 아니겠죠? 풍차로 바람으로 해가지고 그걸 뭐 해요? 뭘 빻아요? 밀 빻죠? 그 사실은 풍력을 이용해서 거기 뭐 하냐면 그 방앗간이라고요. 근데 방앗간이 왜 1급 보안시설이에요? 방앗간이 왜 1급 보안시설이야? 뭐라고? 잘게 빻아먹는다? 그치, 잘게 빻아먹는데 그 잘게 빻아먹는 게 왜 국가적 보안시설이 되냐고요. 중세 장원에서 그거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서 경비들이 매일 지켜요. 왜냐? 밀을 가져다가 빻죠. 그럼 이제 밀도 생밀을 빻아요? 마른 밀을 빻아요? 곡물은 이게 처음에 수분이 가득 있는 건 안 빠져요. 이렇게 끈적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빻을 때는 충분히 햇볕에 말렸다가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렇게 빻는 거겠죠. 그럼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빻게 되면 가루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가루가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렇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빻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 장원에 사는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다 빻는 거니까 몇 가마씩 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빻을 거 아니에요. 계속 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빻으면 그 밀가루가 푹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먼지처럼 먼지. 청소하면 먼지 어떻게 돼요? 청소하면 먼지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계속 빻아요. 그리고 풍차는 스탑해요. 계속 돌아가요. 풍차는 바람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그게 계속 밀가루를 빻겠죠? 그럼 밀가루 가루가 푹 할 거 아니에요. 푹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밀가루 가루는 입자가 굵어요, 고와요? 곱잖아. 푹 돼 있잖아. 공기하고 싹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풍차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대 기계 시설이지. 그럼 거대 기계 시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뭐가 있을까? 거대 기계 시설에 기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어. 기어란 말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해보자 이렇게 돌면 이렇게 뭐냐면 바람기미 이렇게 도는데 그 바람기미가 이렇게 도는 그 동력을 요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게 동력을 바꿔주는 기계 부품을 이렇게 기어라고 하잖아. 기어 보통 재질이 뭐예요? 금속으로 만들잖아. 단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속이 계속 맞물리면 재수 없으면 뭐가 나올 거야? 재수 없으면? 스파크가 튄다고요. 스파크가 번쩍 튀면 어떻게 되게? 터져요. 그 풍차가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중세시대의 풍차 폭발 사고예요. 근데 그걸 지킨다고 해결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곳곳마다 계속 사람이 지키면서 물 뿌려주고 기름 발라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어 이렇게 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지 있으면 이렇게 물 뿌려서 청소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안 하면
수백 명 죽어요. 수백. 그게 여러분 그게 밀가루가 뭐, 여러분 영 궁금하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가서 집에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집에 가서 이렇게 탈탈 털어봐요. 탈탈 턴 다음에 라이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범이에요, 그 범. 그런 걸 범이라고 해요. 무시무시. 그러니까 군용 폭약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는 테러를 안 해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밀가루가 분산되는 건 이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니까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는 은밀하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얘들아 가져와라 풀어. 와 이래야 되는. 그럼 이게 어떻게 테러가 돼? 이거 안 되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방금 그 접촉 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접촉 면적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료가 고체나 액체 상태면 산소가 섞이기가 어렵겠죠. 고체는 당연하고요. 액체 파라핀은 왜 또 산소가 섞이기 어렵냐면, 지금 이 액체는 차가운 상태예요, 뜨거운 상태예요? 뜨겁죠. 얘가 지금 핫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기체는 뜨거운 액체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민춘, 얘는 뜨거운 액체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어려워요? 탄산음료는 뜨겁게 먹어야 돼요, 차갑게 먹어야 돼요? 탄산음료는 차갑게 먹는 거죠. 왜? 탄산음료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오죠. 액체가 차가울 때 기체가 잘 녹고요. 액체가 뜨거울 때는 기체가 잘 못 녹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액체가 지금 뜨거운 상태인지라 산소가 섞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파라핀, 액체 파라핀은 불의 3요소 중 뭐가 없는 거예요. 고체 파라핀, 액체 파라핀은 이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6번. 자, 6번은 뭐다? 6번은 뭐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었겠지? 좋아. 왜 이 친구는 답을 안 해줄까? 현준이. 좋아. 자, 6번. 6번은 뭐겠습니까? 6번은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파라핀의 이제 어디까지냐? 기체겠죠. 기체 파라핀의 연소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는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까? 기체 파라핀의 연소가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라핀의 연소열이 이후 양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자, 이 상태 변화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으키고, 그 다음 파라핀 연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 불이 붙는다고 했죠. 초반에는 심지가 타면서 나는 열로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라핀의 연소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파라핀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 덕에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 올라온 파라핀들이 그 열로 또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지는 더 이상 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파라핀이 연소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 심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시커멓게 돼 있는 그 부분이 더 이상 변치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끝부분은 시커먼데 이 아래쪽은 흰색으로 전혀 연소되지 않은 채로 심지가 불꽃 속에 있는데도 하얀색을 유지하고 타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지울게요. 7번. 보통의 열린 공간 속에서는 불꽃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저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양초에 불 붙여 본 적 있을 텐데 양초에 불 붙이고 나면요, 그러니까 양초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초 끝에 불꽃이 있잖아요. 갑자기 확 커진다거나 확 작아진다거나 그래요?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런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보통 유지가 되잖아요. 뭐 심하게 바람 분다거나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왜 그러냐고요? 밀도요? 밀도? 기체 밀도 커져? 바로 첫 번째 1. 연료 공급이 일정합니다. 왜 연료 공급이 일정하겠어요? 왜 연료 공급이 일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즉석 떡볶이 집이나 고깃집 가면 이렇게 가스불 이렇게 해서 뭐 불 세게 약하게 조절하잖아요. 그 세게 약하게 조절할 때 세게 트는 게 뭐 세게 트는 게 연료를 더 많이 주입하는 거고요. 작게 하는 게 연료 조금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료 많이 주입하면 불꽃이 더 커지는 거고요. 반대는 반대고요. 그럼 불꽃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연료 공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연료 공급이 일정해? 심지 내 미세 섬유들로 만들어지는 모세관의 굵기가 자꾸 변하겠어요? 일정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면 이게 싣고 와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 쿡 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쿡 박아 놓은 그 면의 그 내부 구조가 시시각각 변하겠어요? 이게 실로 꼬아 놓은 건데 계속 그대로겠어요? 계속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모세관의 내부 굵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올라오는 액체 파라핀의 양이 일정하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시간당 상승하는 액체 파라핀 양이 일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봐요. 불의 3요소가 뭐라고요? 불의 3요소가 연료, 산소, 온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불이 어때요? 불이 일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연료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도 일정해야 불이 일정하겠어요? 이게 일정한데. 다른 것들도 일정해야 이것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뭐가 남았냐고요? 산소요. 산소. 무슨 말이겠어요? 산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소가 왜 일정할 거냐? 이 불꽃 주변 O2 농도가 일정해집니다. 어떻게 일정하냐? 자, 여러분, 연소 반응이 진행될수록 O2는 만들어져요, 소모돼요? 만들어져요, 소모돼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써봐서 아시겠지만 O2는 소모되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통의 열린 공간 속에서는. 그러면 소모되는 거하고 공급되는 거하고 뭐가 맞으면? 그 양이 딱 맞으면 균형을 이루면 불꽃 주변의 산소 농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3요소 중 산소도 일정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도 일정해지겠죠. 연료 공급, 산소 공급 일정하니까 반응도 단위 시간당 일정한 반응 속도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도 일정해지겠죠. 그럼 불꽃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불 붙인 거 아니야? 이걸 내 화학 원투 과정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해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고등화학 교과 과정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섞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부탁해요. 고체 예. 예. 고체 연료는 그 고체 표면에서 휘발 요소들이 있어요. 휘발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휘발 요소들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휘발 요소가 없는 것들은 고체 연료들을 자, 휘발 요소가 없는 고체 요소의 대표적인 게 나무죠. 그래서 나무에 불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통나무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거의 안 붙어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를 장작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장작도 불이 잘 안 붙어요. 왜? 나무라고 하는 게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잘 안 섞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나무에 불 붙이려면요, 칼 같은 걸로 부식깃이라는 걸 만들어. 칼 같은 걸로 나무 있잖아. 나무를 이렇게 겉표면을 싹싹싹 긁어. 싹싹싹 긁으면 나무 가루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거기에 불을 붙여야 불이 붙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산에서 캠핑 많이 해본 사람 다 아는 건데 그냥 통나무에 불 안 붙어. 물론 뭐 토치로 이게 되면 이게 붙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끌고 가지고 가루 만든 다음에 거기에 불 붙여야 돼. 알겠죠? 좋아. 일정 수준 이상 음. 커다란 불이 되면 불이 네.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열 때문에 고체 연료의 성분 일부가 기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소가 활발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게 기화에 나오고 그 열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덜 섞여도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과도하니까.